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씨 주변에서는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는 분 못 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친구가 없고요. 예. 두 번째도 친구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댓글로는 예. 전화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 2주 동안. 예. 02로 시작되는 번호 무조건 받으시고 예. MBC 권수표의 뉴스 알기 예. 외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을 예.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1위라면 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제가 보여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없지만 없는 거 와중에서도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보답해줘 1년 동안 1위를 지켜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물론입니다. 감사하죠. 만약 네. 그렇다면. 네. 그런데 제가 이 3개월마다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아직 보여주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뭘 되게 많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정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합니다. 너무 짧았고 우리 권순배 앵커님께서 공약하시면 이제 가을이 발라드의 계절이니까 예. 저도 노래를 한 곡 1위 그렇습니까? 하면은 발라드를 들려드리는 그러면 약속. 오윤혜 씨가 부르시면 제가 따라 부르겠습니다. 그건 제 노래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냥 조용히 계셔주는 게 도와주시는 건데. 네. 꼭 내일까지는 공약을 만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10월 16일에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이군요. 어머나 그렇네요. 예. 우리 서울 시민분들은 반드시 꼭 투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713님께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 축제라는 표현 좋으네요. 청취자에게는 축제인데 진행자와 제작진은 시험 치는 기분이겠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오늘의 추천곡 왁스의 오빠 한번 들어요. 갑자기 오빠가 왜 나오죠? 오빠 논란 때문에. 그렇군요. 센스가 있으시네. 네. 6300님께서는 연일 폭로는 뉴스로 국정감사 뉴스가 다 덮어지네요. 대체 민생은 언제 챙기려는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제가 있는 단톡방에 매일 올릴 예정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와, 217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 인증샷을 보내주셨나 봐요. 대박. 네, 이분은 진짜 무슨 상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300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1등이 되면 진짜 이분의 은덕도 있는 걸로. 6300님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4052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뉴스알킥의 광팬이자 애청자입니다. 매일매일 6시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뉴스알킥을 듣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매일매일 광고하는 중입니다. 오늘 대단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으시네요. 0236님께서 늘 핫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권 기자님 뵈서 반가웠는데요. 분명합니다. 이분은 계속 자전거만 타시거든요. 실례될까 봐 인사는 드리지 못했네요.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땐 반갑게 인사드려도 됐죠? 물론이죠.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라뱃길. 제가 한번 힘들어가지고 좀 헐떡거릴 때 있었는데 그때 안 보셨으면 참.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도 저 상암에서 어떤 분이랑 셀카 찍었거든요. 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추하지 않았으면 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한때 제가 굉장히 추하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시작해봅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연이에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여러 발언들 중 하나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교육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발언인데 먼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에도 계속 만나셨어요? 좀 조언도 하시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말 있어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데 어디 가라 했겠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비서실장에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력서 보고 그거 한 사람이 저라니까? 그러면 됐어요? 모르잖아요. 대통령 여사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력서 보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교육감 후보를 추천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요. 네. 명태균 씨란 어떤
공식 라인이 아닌 밖에 있는 비선 민간인이죠. 민간인을 네. 통해서 또 김건희 여사라는 아무런 어떤 선출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네. 교육감 후보까지 관여를 했다는 어떤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깊은 의심이 들 만한 사안. 네. 근데 원래 교육감은요,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 때문에 어느 당에서 추천도 원래 못하게 돼 있어 실정법으로. 보니까 법이.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법으로도 지금 이게 위법 행위. 위법행위입니다. 근데 아. 이걸 무슨 예를 들어 정당에서 관여했다거나 하면 정치적 대통령실. 예, 중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교육감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도 못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명태균 씨가 자기가 면접을 봤다는 식, 그러니까 이 서류를 봐가지고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택한 사람들은 사고를 안 친다는 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많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또. 근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고 네. 김건희 여사는 이 말씀 명태균 씨 얘기가 만약 진실이라면 네.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계속 행사해 온 것 같아요. 보면 네. 사람을 뽑는데도 뭐 꽤 깊이 관여를 하고 네. 오늘 하여튼 이 어떤 자체가 지금 실정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있는데다가 네. 그걸 떠나서 김건희 여사와의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오늘 노출된 그 카톡을 봐도 네. 대단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 판단을 기대왔고 네. 또 명태균 씨의 의견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실현됐고 뭐 이런 의심이 갈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 말이 다 허풍이구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임태인 교육감이 예비 후보에 등록한 날이 2022년 4월 5일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때가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고 예. 이 임태희 교육감은 예비 후보 등록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도 고문직을 맡고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인수위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명태균 씨의 허언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없는 여러 가지 시기인 어떤 거죠. 벌어지는 것이 정부 여당에서는요 용산하고 네. 명태균 씨의 허언이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연일 폭로되고 터져 나오는 걸 보면 명태균 씨의 그 어떤 굉장한 확신에 찬 말들 이게 뭐면 사실과 부합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보면 맞습니다. 중간중간. 예.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으로 정면으로 위반이 되는 거라면은 예. 교육감직에도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이게 생길 수가 수사가 있을 것 만약 같아요.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네. 실정법 위반이 드러난다면 교육감직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네. 뭐 근데 아직 이제 임태희 교육감 측의 해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카톡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실이 즉각 해명과 반박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빨리 해명이 나온 적이 없죠? 예. 저는 올해 진짜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큰 웃음을 주시나 친오빠다. 예. 그 오빠가 예.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진짜 카페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빵 예.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우선 이 보도와 관련해서 JTBC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에 예. 명태균 씨가 친오빠는 정치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예. 대통령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내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나 이거 녹취를 틀겠다. 또 예.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컷 뉴스의 조금 전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게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예. 어떤 SNS 말다툼에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것 예. 같아요. 이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득보잡이다. 뭐 이 방송에서 계속 명태균 씨를 비난하면서 예,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나는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고 예. 또 보수가 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김재원에게 물어보시라. 예. 또 이렇게 지금 뭔가 진흙탕 싸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이 보수 전체를 압박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 네. 명태균 씨 혼자. 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가 어떤 방송 같은 데서 뭐 구속을 시키라 뭐 허풍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에서 화가를 안 하면 네, 사과 안 하면 내일부터 계속 계속 뭘 올리겠다.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는 소심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지 않을까. 보수 전체를 위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일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참 뭐 올라와도 걱정이고요. 네. 이 모양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도 참 괴롭고요. 사실 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기사들을 팔로우하는 거 저같이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단 하나 정확한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공, 예. 21g, 예.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뭔가 비전문가이면서 예.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경력이 없으니 예. 내가 전문 인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예. 이 약속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조언으로 국정이 운영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구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어떤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을 했나? 그런 사람들 도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을 했다는 어떤 의심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순실 씨는 아마 매일 울지 않을까. 최순실이 울고 갈 국정농단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데 이거 책임져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진짜 이 어떤 오빠 논란은 하루 종일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는데요. 이게 정말 친오빠라도 문제고 친오빠라면 더 문제다. 라는 기사도 같이 봤습니다. 계신 그 오빠라도 문제고. 그러니까 친오빠가 뭐 그럼 또 국정을 논의합니까? 예. 그런데 참 어디까지 이 모습을 지켜봐야 될지 정말 약간 어떤 좌절감이 느껴지네요. 네, 정말. 굉장히 예. 씁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조금 아닙니다. 뭐 계속 나온다니까 내일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